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오늘은 6월 5일 환경의 날인데요. 대중교통 이용하기와 플라스틱 제품 사용 줄이기, 그리고 분리수거 철저히 하기, 이렇게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로도 충분히 지구를 살릴 수 있다는 것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증시 브리핑 시작할게요.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질주하던 증시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인데요. 다우지수는 소폭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지만 나스닥 지수와 S&P 500은 이렇게 소폭 떨어진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소 실망스러운 고용 지표와 또 트럼프 재선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인데요. 우선 5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어떻게 집계가 됐을까요? 187만 7천 명을 기록하면서 전주에 212만 6천 명보다는 크게 줄었는데 시장이 예상한 181만 명보다는 많았고요. 그래도 9주째 조금씩 줄어들면서 주간 200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 실업 상황을 더 잘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연속 청구자 수가 2,150만 명에 달했다는 겁니다. 3월 중순 이후 누적 건수가 4,270만 건에 이르니까 여전히 절반은 아직 실업 상태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트럼프 재선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건 또 뭘까요? 최근 트럼프가 인종차별 시비대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이 시작된다. 연방군을 동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아주 극우 성향을 보이면서 온건 보수층까지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보다 지지율에서도 밀리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도 트럼프의 재선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주식시장에 반하는 정책을 주로 주장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면 주식시장에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약 820조 원 규모의 채권을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고요. 기간도 올해 말에서 최소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국제유가 마감 상황 한번 볼까요? 국제유가는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감산 연장에 합의한 덕분이고요. 7월 인도분 WTI 전거래일보다 배럴당 12센트 오른 37달러 41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현재 시각 오후 2시 10분 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장중 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기관의 순매수 전환에 상승 전환했고요.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수에 0.7%대 오름세를 기록 중입니다. 종목별로는 의료계 최초로 비대면 진료 찬성이 나왔다는 소식에 비트컴퓨터와 케어랩스 그리고 유비케어 등 비대면 의료 관련주들 강세고요. 이지바이오가 코스닥 시장 분할 재상장 첫날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드림텍은 냄새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진단기기 개발 소식에 이틀째 불기등을 그렸고요. 대웅제약과 대웅은 니클로사마이드의 동물 효능 시험에서 완전 사멸 효과를 봤다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이슈는 이렇게 많은데 유독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뽑아봤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항공주 다시 날아오르다. 네, 오늘 오랜만에 항공주들의 일제히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가장 컸던 섹터인 만큼 상승세가 더욱 반가운데요. 이 항공주가 오를 수 있었던 이슈 몇 가지를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선 전날 뉴욕 증시에서 항공주들이 폭등을 했어요. 특히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주가는 41%까지 뛰었는데요. 주요 항공사들이 팬데믹 사태에 동결했던 항공편 운항을 정상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델타는 7월 항공편 운항을 5월 대비 2배 늘리기로 했고요. 사우스웨스트 역시 6월부터 연말까지 노선 가동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북미 지역 전반의 모든 항공편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시키고 있다고 밝혔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국내선 운항을 7월 지난해의 5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물론 국제선 노선의 회복에는 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국내선의 운항 정상화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요. 미국이 이렇게 항공편 운항을 정상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흐름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어서 더 그렇겠죠? 네, 다음 둘째.
중국의 운항 제한 조치 완화 소식입니다. 중국이 외국 항공사 일부에 대해서 오는 8일부터 중국 취항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미국 항공사의 취항 재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 교통부가 중국 여객기의 미국 취항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지 채 하루도 안 돼서 나왔는데요. 미국의 보복 예고에 중국이 한 발 물러선 셈입니다. 어쨌든 이번 조치로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된다면 한중 노선 항공편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까지는 해외 관련 이슈였고요. 국내에서 또 따로 관련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째, 기안기금의 첫 지원 대상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 추려졌습니다. 기안기금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줄임말이고요. 정부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기간산업을 구제하기 위해 40조 원 규모로 조성한 정책기금입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영향을 받았으면서 총 차입금이 5천억 원 이상, 그리고 근로자 수는 300인 이상인 기업인데요. 산업은행이 자금을 빌려주고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에는 지원 대상으로 항공과 해운 2개 업종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 첫 지원 대상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제주항공을 포함한 7개 저비용 항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일단 배제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절차는요. 이르면 다음 주 대한항공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이 기안기금 운용심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이고요. 아시아나는 대한항공과 달리 인수합병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지원 1호 기업은 대한항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대한항공 자체 이슈 2가지를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첫째,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 보상비로 4,670억 원을 제안했습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경복궁역 송현동 부지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이 부지에 대한 보상비로 4,670억 원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이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지금까지는 2천억 원대의 송현동 부지를 사들여 공원화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서울시가 그 2.3배 이상의 금액을 제시한 겁니다. 이 또한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네요. 네, 다음 2번째, 유상증자 권리락입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경영개선 자구안의 일환으로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오늘이 바로 대한항공과 대한항공 우선주의 권리락일입니다. 권리락이 뭐냐면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되면 기존 주주든 특정 날짜에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새 주식을 싼 가격에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이 특정 기일이 지난 후에는 주식을 사도 신규 배정 권리가 없어지는데요. 이를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대한항공 주식을 사도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얘기죠. 이 권리락을 반영해서 권리락일에는 주가가 낮은 수준으로 조정이 됩니다. 기업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가가 하향 조정되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효과가 생기고요. 그래서 보통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권리락일에는 주가가 급등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대한항공 우선주도 오늘 이 효과의 상한가까지 오른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다음 셋째, 신용등급 하락 위기 탈출입니다. 어제 나이스 신용평가가 대한항공을 하향 검토 등급 감시 대상에서 해제하면서 신용등급 하락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대신 장기 신용등급을 BBB 플러스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부여했는데요. 하향 검토 등급 감시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화물 부문의 경쟁 지위를 활용해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이 예상된다. 2. 유상증자와 자산 매각 등 자구 계획의 실행을 통해 재무 안전성의 개선이 기대된다. 3.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정책이 발표됐다. 2번과 3번은 앞에서 이미 얘기한 부분이고요. 1번,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라니? 갑자기 어떻게 싶으실 텐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여객기가 90% 운항이 중단되면서 여객기 화물칸 공급이 확 줄어들었잖아요. 이 때문에 항공화물의 운임이 급등했어요. 대한항공은 항공화물 부분에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화물 운송 부문에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인 거죠.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잘 정리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전 세계 항공사들이 코로나19가 직전 국면에 들어가면서 항공 증편을 발표하고 있고, 중국의 외국 항공사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고, 국내로 시선을 돌리면 기한기금의 첫 대상은 대한항공으로 선정됐는데, 대한항공에는 자체 이슈가 굉장히 많다. 매각을 진행 중인 송영동 부지에 대해 서울시가 보상비로 4,670억 원이라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을 제시했고, 1조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 안정성의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화물 부분의 실적 개선도 기대되고 있는데, 이 모든 부분을 반영해서 신용 등급 하락 위기에서도 탈출했다. 이렇게 내용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칠게요. 내일은 현충일인데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고마운 분들을 기억하고 또 기리는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